클릭 감사합니다. 산타크TV 김성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회농 기촌 핵심 기본 이것만은 꼭 알자. 안정적인 성공 정착을 위한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농 기촌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거나 노후의 안식처로 생각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특히 시대가 바뀌어서 또 비즈니스 영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도시든 시골이든 장소 구분이 없는데요. 도리어 시골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줄 청정적인 환경에서 화학비료라든지 농약 등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비대면 사회에서 이것이 더욱더 빛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공무원 생활을 할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과수를 심고 가꾸었고 살았고, 지금 또한 감나무나 기본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는 장래에 본격적으로 산촌 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시골로 이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여론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될 것이고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문제가 되겠죠. 기능 기촌 할 때 가장 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온라인 판매 전략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 전략이 바로 매우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이것을 갖추고 각자 하고 싶은 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 것이냐 라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각자 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이 두 가지가 큰 것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농 기촌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농 기촌자 농촌의 정착 과정상 겪는 어려움으로 첫 번째로는 자금 문제가 있고요. 자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영농 기술 문제, 다음에 농지 구입 문제, 생활 여건의 불편,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 5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한 46.6%,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어느 곳이나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의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어떻게 팔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도 이제 기농 기촌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촌 출신자들이 도시 출신자보다는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물론 터부시하는 곳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어디나 사람 살 곳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떤 기반도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좀 폐쇄된 사회에서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어울릴 필요가 있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당연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생활 여건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과 헤어짐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또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가족 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해서 부부간에 서로 합해서 힘을 합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런 문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는 가속화될 것이고,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창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은 늘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비대면 사회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되는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5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금 지적한 것처럼 온라인 판매 툴, 판매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기농 기촌에서 가장 어렵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농산물의 특성은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때 판매하지 않으면 사실 부패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고 이게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속하게 즉시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에서 익히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농촌이 훨씬 더 도시보다 유리하다 이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시골은 훨씬 더 탁월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속에 있는 자연산 야채라든지 산채, 또 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심든 또 잡초 같은 경우도 또 약초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온라인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 게 좋을까요? 기농 기촌의 경쟁 핵심 무게는 아무래도 인터넷 SNS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블로그가 되겠는데요. 다음은 유튜브,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자기가 맞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은 바로 이제 블로그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블로그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됩니다. 블로그가 가장 기본이고요. 물론 대규모 영농상들은 도매상이라든지 공판장, 농협 같은 데다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기농 기촌하시는 소량으로 생산하는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익히고 신뢰가 아닌다면 원하는 가격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핵심은 신뢰를 얻는 것인데요. 안전한 먹거리인지 또 믿을만한 것인지 또 사기 당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농약을 하지 않는지 어쨌든 핵심은 신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신선한 먹거리를 한 번 사신 분들은 또 사기 마련이고요. 단골이 금방 형성됩니다. 그리고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대는 거래에서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죠. 그래서 신뢰를 꼭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블로그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에서 가장 기본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등 한두 가지 정도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저거 다 하면 좋겠지만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만 한다든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두 가지 해도 되고 또 유튜브 같이 겸해도 되고 어쨌든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은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신뢰 구축에 가장 중요한 매치가 될 것이고 충분한 정보라든지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을 동시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보인지 블로그를 보고 이미 사람들은 이제 전체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블로그는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적인 온라인 매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문자 수가 불과 수백여 명만 되더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블로그는 정보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로 알지 못하면 비대면 거래에서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블로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다가 진실을 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식품은 안전한 생산물, 먹거리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안전한 믿음, 또 확신한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팔릴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요. 믿을 수만 있다면 구매자는 항상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살 것이고 확실한 믿음이 이 신뢰가 주문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어쨌든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위치를 정할 때 산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큰 산이라면 뭐 지리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또 뭐 한라산이라 이런 어떤 그런 유명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큰 산 밑에 해발 고도가 한 1000m 내외
있는 그런 큰 산들을 끼면 훨씬 더 좋겠고, 또 더욱이나 국공유립이 뒤에가 포함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사실은 큰 산은 인간에게 자연의 풍요로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한약처라든지 넉넉함을 충분하게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정신적으로 여유와 내려놓음, 그리고 흥미로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박한 삶, 내려놓은 삶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능 기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떤 나무라든지 식물,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지식을 미리 또 습득해 놓으신다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그 특성을 잘, 용도를 잘 활용해서 유용성을 잘 살펴서 얘들의 특성을 잘 안 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할 장목을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목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번 잘못 선정하면 이것을 갈아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렇지 않으면 틈새 시장을 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농약이 좀 덜 가는 자연산적이 좀 좋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심는 것보다는 그 다년생 그런 식물들을 저는 이제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식물보다는 저는 나무 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선정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맨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그것을 점차 확산 안 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차고 없이 잘 진행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준비 절차는 물론 이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과 합의하고 또 장목을 선정하고 영농 기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정착지를 물색하고 주택과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능 기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상상을 하고 접근하고 자연은 늘 우리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좋은 경험이자 인생의 최고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은 도시나 시골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은 주택에 너무 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 이렇게 자주 현장 체험하시고 또 월세 또는 토지만 구입하고 컨테이너에서 또 체험하고, 어쨌든 주택이라는 것은 최소 변적으로 최소한 간편하게 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도시처럼 비싼 땅에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봤자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지 않고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고 이런 난방만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농촌은 또 산촌은 항상 인간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인생이 가장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건강에 여러 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휴식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지쳤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시골을 선호한다면, 농촌을 선호한다면 농촌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온라인 인터넷을 배우자. 그 중에서 블로그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신뢰다, 믿음이다. 정말 이것이 진실함을 담으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는 대기하고 있다.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작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년생, 또 한 번 심으면 오래 가는 다년생, 그리고 풀 쪽보다는 식물보다는 이제 나무를 좀 선호하는 경향인데, 각자 특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마지막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택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시골에다가 이제 주택을 직접 지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헐값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크게 세 가지만 이해하신다면 언제든지 농촌은 그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도시 생활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움을 또 최악의 경우에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늘 안전한 최후의 보류는 농촌에 있다,乡村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고맙습니다.